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저조한 성적 때문에 가족의 질책으로 수치심, 절망감, 분노가 커져 욕실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재해장애연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 가단 5306-579호, 2016 가단 5168-712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 7월 11일 19시 05분 이전 시간 불상경 평소 화장실 안쪽 문고리에 묶어 놓았던 샤워용 타올로 목을 매어 지급률 100%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원고가 목을 맨 행동은 타인의 도움이나 간섭이 없이 스스로 한 것이고, 원고가 그 이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일이 없으며 누나와 싸운 점을 제외하고는 사건 당일에 피부 관리를 받고 들어와 집에서 낮잠을 자고 나서 다시 TV를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사고 직전까지 정상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한편 원고의 목매은 기대와 달리 낮게 나온 자신의 1학기 말 성적을 놓고 누나와 시작된 언쟁과 다툼의 일련의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이전에 원고가 보인 일상적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전제에서 원고는 일찍부터 조종사를 장래의 희망 직업으로 두고 체육과 과학을 포함한 과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급 반장을 지속적으로 맡는 등 지도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는 한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아오던 마당에 고등학생이 되어 그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온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기대보다 낮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위와 같이 희망하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정도이므로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는 한편, 그러한 자신이 잘 용납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원고는 스스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비록 상담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성적이 저조한 이유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는 어머니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던 누나가 성적표를 내놓으라는 등의 다그침을 하므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나아가 자신의 성적을 이유로 평소에 사이가 좋은 어머니나 누나 등 가족과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 때문에도 괴로움을 느꼈으며, 원고는 성적표를 줄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화가 난 누나가 던진 거친 언사에 더욱 상처를 받고 눈물과 콧물을 주체 없이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서 원고의 심리 상태는 이 과정에서 퇴로를 찾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한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화장실로 들어간 것은 원고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느낀 누나가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흘린 눈물과 콧물을 닦고 오라고 하여 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이전에 짧은 순간에나마 화장실에서의 목매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문을 힘껏 닫은 것으로 보아서 원고는 여전히
흥분이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서 문고리에 걸려있는 샤워용 타월이 눈에 보이자 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통상 목매의 경우와 같이 높은 곳을 찾아서 타월을 걸고 자신의 신체를 허공에 던지는 등의 계획적이고 다단계적인 동작을 시도하였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원고가 성적과 관련하여 목을 맨 사정을 알면서 원고의 상태를 진단한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D는 2014년 8월 5일 원고의 병명을 고의에 의한 목매을 의미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약관의 별표에 명시된 목맴, 교행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 X70.0이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보상해야 할 항목으로서 위 별표에 명시된 의도 미확인의 목맴, 교행 및 질식, 주택 Y20.0이라고 판단하여 기재하였는 바, 이러한 의학적 평가 의견까지 포함한 사고의 경위와 당사자의 심리상태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의로 목을 맨 것이고 성적 비관이나 누나와의 언쟁은 고의로 한 목매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춘기에 민감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원고가 학교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하게 나온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성적으로 스스로도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는 가운데 어머니와 누나의 질책과 간섭으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을 다치게 되자 수치심과 분노까지 더하여 느끼면서 막다른 골목에 닿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나마 현실을 잊어버리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엉뚱하게도 목을 맨 것으로 보이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그 당시 원고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의혹이나 인용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정신 및 심리 상태에 순간적으로 빠져서 이와 같은 목매을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목매은 고의에 의한 자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쟁점,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생명이 위중하고 무의식, 무반응 등의 장애 상태에 빠진 이 사건 사고일인 2014년 7월 11일 또는 늦어도 원고 주장에 장애 상태에 호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회신이 나온 2014년 7월 14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고가 미성년의 학생으로서 회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하므로 재활의 필요성이 없다는 진단과 함께 노동능력 100% 상실이라는 영구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15년 5월 12일이므로 참가인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년 7월 20일 제기되었으니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의 사유로 약관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로서 명시한 KCD사항의 S00에서 Y84에 해당하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특약사항 면책 사유로도 명시된 고의에 의한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수익자인 참가인에게 위 보험계약상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재해장애연금 및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